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권대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의 주제는 AI 연산을 D램 안에서 GDDR6 AIM입니다. 본 발표에서 GDDR6 D램의 PIM, 즉 프로세싱 인 메모리의 개념을 적용한 SK하이닉스 최초의 PIM인 GDDR6 AIM의 개발 배경 및 개발에 있어 키가 되었던 기술 항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배경이 되는 AI 반도체 시장 전망, 죄송합니다. AI 반도체 시장 전망, 기존 AI 가속기 시스템의 한계 및 모티베이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AIM의 아키텍처, AI 연산의 핵심인 맥 오퍼레이션 구현 방식과 자사의 개선 방안, 열 방출 해결 솔루션으로서 D램에 처음 적용하게 된 플랫리드 패키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작된 칩의 사진과 측정 결과를 설명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반도체 시장 전망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IDC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데이터 에이지 2025입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의 양은 163 제타바이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과 AI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응용 프로그램의 진화로 데이터의 생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 5.2 제타바이트는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매출은 2020년 230억 달러에서 2025년 7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D램 전체 매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로 분야 최고의 학회인 ISSCC에서도 해당 분야의 논문 발표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연산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AI 어플리케이션이 고도화될수록 D램에서 많은 데이터가 AI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CPU, GPU 등의 AI 가속기로 전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송이 되는 데이터는 핀수의 제약이 있는 D램의 DQ핀을 통해서 전달이 되므로 메모리 대기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I 가속기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에는 100피크셀 이내의 시간이 걸리지만 D램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대략 100나노세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D램에서 데이터를 전송 시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가속기 내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약 650배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현재의 AI 가속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메모리 컴퓨팅의 기술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를 극복하기 위하여 AI 연산 동작의 일부를 D램에 내장하도록 하는 AIM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메모리 채널을 통해 빈번하면서도 많은 양으로 데이터가 이동하던 종래의 구조와 비교하여 프로세싱 유닛으로 명명한 회로를 D램에 구현하게 되면 D램 내부의 라지 인터널 밴드위스를 활용하여 연산을 하게 되므로 성능은 높아지고 메모리 채널을 통한 데이터의 이동도 줄어들게 되어 시스템의 파워도 줄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독립된 메모리 셀들의 집합인 메모리 뱅크마다 PU를 각각 배치하여 한 번에 모든 뱅크를 액티브시켜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여 연산하게 되면 D램 인터널 데이터 밴드위스를 온전히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연산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로직 공정 대비 소자 성능이 떨어지는 D램 공정으로 가속기를 구현해야 하므로 구현되는 가속기의 면적이 증가하고 연산 시간이 증가하면 물론 D램의 기본 동작과 AI 연산 동작을 같이 수행해야 하므로 전류 증가의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GPU나 CPU 등의 SoC에 적용되는 가속기와는 다른 D램에 최적화된 AI 가속기 회로의 개발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D램 최적화 AI 연산으로의 개발을 통해서 전류를 감소시키더라도 D램 내부 동작 관점에서는 AI 연산 동작 시 모든 뱅크가 활성화되어 동시 동작하므로 과다 전류가 소모되고 이에 따라서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출하느냐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되었는데요. 극복 방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AIM의 아키텍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M은 16개의 뱅크와 페리 회로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리는 좌우로 나뉘어서 오른쪽에 DQ0부터 7까지 바이트 0, 왼쪽에 DQ8부터 15까지 바이트 1으로 데이터가 입출력됩니다. 글로벌 버퍼는 데이터 페리 좌우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 1kB씩 2kB의 저장 용량을 제공합니다. 각 뱅크에는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PU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PU는 AI 연산을 담당하는 회로 블록으로 멀티플라이어, 애더 트리, 어큐뮬레이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의 기본 구조 및 동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동작 시 엑셀러레이터는 웨이트와 벡터의 행렬곱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웨이트는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벡터는 글로벌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받습니다. 각 뱅크는 서로 다른 웨이트를 가지게 되며 모두 같은 벡터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행렬곱 연산은 뱅크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웨이트와 벡터의 인자들을 곱한 뒤 하나로 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웨이트와 벡터는 16빛의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6빛 데이터는 부호를 나타내는 사인 1빛, 지수를 나타내는 익스포넌트 8빛, 가수부를 나타내는 멘티사 7빛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멘티사는 정수부에 1이 생략된 상태로 들어오므로 1이 내부적으로 추가돼서 8빛이 되어 계산이 됩니다. 맥연산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의 뱅크에는 한 번의 행렬 연산 시마다 256빛, 즉 16개의 웨이트와 벡터가 곱해지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뱅크마다 16개의 멀티플라이어와 각 곱셈 결과를 하나로 더해주는 애더 트리가 있습니다. 실제 딥러닝 연산에 필요한 웨이트와 벡터의 개수는 엑셀러레이터에서 한 번에 처리되는 개수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연산이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의 엑셀러레이터 연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각 연산 결과는 어큐뮬레이터에서 누적해서 더해지게 됩니다. 다음 애더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어 16개에서 나온 출력들은 애더트리를 거치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CPU, GPU 방식의 애더트리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 플로팅 포인트의 덧셈을 위해서는 지수인 EX를 똑같이 맞춰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두 EX를 비교하여 얼마나 작은지를 구합니다. 예제에서는 4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작은 쪽의 EX에 4를 더하여 값을 맞춰주고 지수가 커진 만큼 오른쪽으로 4빈 만큼 시프트를 하여 값을 맞춰주게 됩니다. 이제 EX를 똑같이 맞춰줬기 때문에 MA 덧셈을 멘티사 덧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을 더하고 난 뒤 그 결과를 소수점 배로 왼쪽의 정수 자리에 1이 위치한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를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제에서는 1빗 시프트 시켜줬으므로 익스포넌트에 1을 더해서 값을 맞춰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CPU, GPU 방식으로 애더트리를 구현하게 되면 매 애더 스테이지마다 EX 비교, MA 시프트, MA 애드를 해줘야 합니다. 이에 엑셀러레이터가 이렇게 하면 엑셀러레이터가 매우 커져서 할당된 면적 안에 배치가 불가능해지게 되고 4단계에 거쳐서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연산 시간 동안 매우 길어지게 되고 딥러닝 연산 퍼포먼스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IM에서는 CPU, GPU와 다른 구조의 애더트리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16개의 EX 중에서 가장 큰 EX를 찾고 모든 EX를 가장 큰 EX에 맞춰준 뒤 그 차이만큼 MA를
한 번에 모두 시프트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각 멀티플라이어의 EX는 모두 같아졌기 때문에 이후에 EX 비교 및 시프트 연산 없이 MA 덧셈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파워, 연산 시간, 면적을 각각 컨벤셔널한 방식 대비 각각 66%, 52%, 75%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AIM에서 채택한 열 방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D램 최적화 AI 연산회로 개발을 통해서 전류를 감소시켰지만 D램 내부 동작 관점에서는 AI 연산 동작 시 모든 뱅크가 활성화돼서 동시 동작하므로 과다 전류 소모와 이에 따른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출하느냐가 큰 문제였습니다. 에폭시 소재의 몰드를 사용하는 기존의 D램과 달리 방열판 기능을 할 수 있는 메탈을 직접 D램 다이에 접촉하여 열 방출 특성을 크게 개선한 플랫리드 패키지라는 패키지를 D램에 최초로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 시스템에서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오버몰드 패키지와 비교할 때 패키지의 열저항 값이 약 9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주는 그림은 제작된 AIM의 다이를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패키지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렉 테스트 장비를 이용하여 볼티지 대 스피드의 슈무 플롯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AIM은 파워 소모를 낮추기 위해서 일반적인 GDDR6의 동작 전원인 1.35V 대비 100mV 낮은 1.25V에서 16GBps로 동작하는 것을 타겟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법의 적용을 통해서 타겟을 훨씬 상회하는 1.1V 16GBps의 동작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평가 결과입니다. AIM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FPGA 기반의 성능 평가용 시스템을 자체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RNN, LSTM, 엠니스트와 같은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GPU 플러스 HBM2의 기존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약 8에서 10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M은 딥러닝 연산을 하는 엑셀러레이터를 GDDR6에 삽입하여 퍼포먼스 극대화와 인터페이스 전력 감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외부에 D램이 위치한 구조 대비 약 10배 정도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D램에 최적화된 엑셀러레이터 설계를 통해 CPU, GPU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 대비 면적, 전류, 연산 시간을 감소시켰고 16GBps의 속도로 동작 가능한 엑셀러레이터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AIM을 통해 향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메모리 업체인 자사가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지속 데이터의 증가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AIM에서 증가 가능한 D램의 최대 덴시티인가요?는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D램의 코스트를 고려해서 다른 타입의 메모리 사용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역시 질문도 어렵네요. 제가 이렇게 풀어서 질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발표자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최대 덴시티는 저도 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FPGA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는 4채널 구조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4기가 곱하기 4채널이니까 16GB의 구조로 개발을 했었고요. 최대 덴시티는 아마도 AI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 구현되는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디멘전 이런 제약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램 코스트를 고려해서 다른 타입의 메모리 사용은 다른 타입의 메모리 사용도 현재는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사에서는 HBM2를 기반으로 개발한 적이 있고 자사에서는 GDDR6 베이스로 개발을 하다 보니 메모리 용량의 한계가 좀 느껴졌고요. 다른 타입의 메모리도 예를 들면 모바일 메모리나 DDR5 같은 메모리로 개발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발표 좀 잘 보이시나요? 저는 좀 시력이 안 좋아서 AI 연산을 위하여 모든 뱅크가 활성화된다고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메모리 셀의 뭘까요? 릴라이빌리티가 낮아질 수도 있을까요? 비슷한 이유로 오류 정정 같은 기술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는 왜 적으셨을까요? 예, 계속 어려운 질문만 주시는데 메모리 셀의 릴라이빌리티는 이거는 저희가 그 평가를 할 때 그 가속 테스트를 통해서 셀의 릴라이빌리티 이슈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릴라이빌리티 이슈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류 정정 기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D램의 미세화 기술이 미세화가 점점 진행되면 될수록 오류 정정 기술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기술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운 AI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게 좋은 기술과 또 발표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Q&A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신 SK 하이닉스 권대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